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걸작선 미스테리아 별장입니다. 미스테리아 별장. 내 수첩을 보면 이 사건은 1892년 2월 말 무렵 바람이 매우 세게 부는 날이었다고 쓰여 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보가 배달되고 홈즈가 무엇인가 답장을 썼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으나 무척 신경에 거슬리는지 식사가 끝나자 생각에 잠긴 얼굴로 벽난로 앞에 섰다. 그리고는 파이프에 연기를 피워 올리며 가끔 전보 쪽으로 눈길을 보내곤 했다. 내가 물었다. 그 전보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나? 홈즈는 큰 소리로 전보를 읽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일을 당했음. 조사 의뢰차 찾아갈 것임. 스콧 에클스. 전보를 친 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가 틀림없을 거야. 여자였다면 굳이 돈 들여 전보치기보단 곧장 찾아왔을 테니. 만날 생각이 있는 건가? 왓슨, 캐더러스 대령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무료해하는지 알잖나? 금방이라도 헛도는 기계처럼 내 마음이 고장날 것만 같다네.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일에 굶주리고 있으니 말이야. 이런 생활은 너무 평범하고 신문도 읽을 만한 기사가 없네. 범죄의 세계에서 범죄다운 범죄는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자네는 사건을 맡을 건지를 내게 묻는 겐가? 비록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해도 말일세. 아, 사건 의뢰자가 도착한 모양인걸? 계단에 발소리가 들리고 이내 방으로 안내된 사람은 다부진 체격에 키가 크고 새치가 섞인 구렛나루를 기른 위엄을 갖춘 신사였다. 근엄한 표정에 점잖은 태도를 하고 있으나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당한 모양인지 침착성을 잃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얼굴에는 흥분의 기색이 짙었다. 신사는 화를 억누르는 듯한 태도로 곧 용건을 꺼냈다.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이상하고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홈즈 씨,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의문을 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소. 홈즈가 달래듯 말했다. 우선 앉으십시오. 스콧 에클씨,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에게 맡길 만큼의 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지껏 사리탐정은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류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그런데 왜 곧장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죠? 홈즈는 흘끗 회중시계를 꺼내보며 말했다. 벌써 2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전보를 친 게 1시경이었죠. 그런데 당신의 머리나 복장이 흐트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눈을 떴을 때부터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에클슬 씨는 빗질을 하지 않은 머리를 매만지고 면도를 하지 않은 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맞습니다, 홈즈 씨. 몸단장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런 집에서는 한시 앞이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좀 해봤죠. 부동산 업자에게도 가봤는데 가르셔 씨는 집세도 밀린 것이었고 여하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여기 내 친구 왓슨 같군요. 이 사람은 이야기의 앞뒤를 혼동하는 나쁜 버릇이 있답니다. 제발 머릿속을 가다듬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허둥지둥 상의하러 온 사건이라는 걸 차근차근히 말입니다. 에클스 씨는 서글픈 얼굴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둘러보았다. 그렇군요.
이거 내가 엉망입니다, 홍주씨.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 이상야릇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내가 왜 이렇게 허둥지둥거렸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에클스 씨의 이야기는 그 첫머리부터 중단되어야 했다. 현관이 어수선하더니 여주인 허드슨 부인이 문을 열고 두 남자를 안내하고 들어왔던 것이다. 한 사람은 낯이 익은 경시청의 그레그슨 경감이었다. 경감은 홈즈에게 악수를 청하며 데리고 온 남자를 소개했다. 이분은 세리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베인스 경감입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범인을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이리 온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더니 불도그를 닮은 그의 눈을 에클스 씨에게 돌리며 물었다. 당신은 리 마을의 포펜 별장에 사는 스콧 에클스 씨죠?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당신의 뒤를 쫓고 있던 중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전보로 행방을 알아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홈즈 씨. 체링 크로스 우체국에서 전보를 친 사실을 알고 이곳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를 뒤쫓는 겁니까? 무슨 일로요? 위스테리아 별장에 사는 가르셔 씨가 어젯밤 살해당한 사건에 관해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에클스 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어 보였다. 뭐라고요? 지금 죽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요? 사고입니까? 틀림없는 살인입니다. 그럴 리가.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당신의 편지가 발견되었고 어제 그 집에서 묵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묵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경감은 경찰 수첩을 꺼냈다. 홈즈가 입을 열었다. 잠깐, 그레그슨 경감. 당신은 이분에게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에클스 씨, 직무상 경고합니다만 그 설명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에클스 씨가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던 때에 당신들이 찾아온 겁니다. 왓슨, 소다수를 탄 위스키를 준비해주겠나? 자, 에클스 씨, 듣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이야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에클스 씨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고 이내 얼굴에 홍기가 돌았다. 에클스 씨는 경감의 수첩을 신경질적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곧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독신이지만 사교성이 많은 편이라 친구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인 멜빌 씨는 켄싱턴의 엘브마르 저택에 살고 있는데 원래 양조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초대를 받아 간 자리에서 가르샤라는 젊은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스페인계의 사람으로 대사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태도도 공손하며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이 젊은 사람과 급속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르샤는 처음부터 나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지 만난 지 이틀 만에 리 마을에 우리 집으로 놀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가르샤가 사는 위스테리아 별장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위스테리아 별장은 애셔와 옥스쇼 중간쯤에 있는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어제 저녁 그의 집으로 갔던 겁니다. 가르샤는 내가 방문하기 전에 자기 집 사정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자기는 충직한 하인을 데리고 있는데 그 사람도 스페인 사람이지만 영어를 할 줄 알고 자신을 대신해서 집안을 꾸려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리사는 혼혈인으로 가르셔가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인데 요리 솜씨는 나무랄 데 없으나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위스테리아 별장은 애셔에서 남쪽으로 3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서 나는 그곳까지 마차로 갔습니다. 집은 길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있는
상당히 큰 별장이었는데 아름드리 떡갈나무 사이로 마찻길이 나 있었습니다. 손질한 지가 언제인지 낡고 황량한 건물이었습니다. 마차가 비바람에 색바란 현관 앞에 멈추어 섰을 때 나는 그제서야 그렇게 친해지지 않은 사람의 집을 찾아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곧 가르샤가 달려나와 진심으로 나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거무스름한 하인이 내 가방을 들고 침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집안은 어디를 보나 우중충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르샤와 마주 앉아 했습니다만 그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모양인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만 해댔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식탁을 두드리고 손톱을 씻는 등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음식도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고 무뚝뚝한 하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시중을 들었기에 도저히 즐거울래야 즐거울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안으로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돌아가야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참, 이 두 경감께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일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하인이 편지 한 통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가르샤는 그것을 읽고는 정신이 나간 듯한 태도가 더 심해진 듯 보였습니다. 아예 나와의 대화도 잊은 채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가 하면 줄담배를 피워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내용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11시가 되어 침대에 들어가니 그제서야 살 것 같더군요. 잠시 뒤 가르샤가 캄캄한 침실 문을 조금 열고 물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나요? 그런 일 없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가르샤가 말했습니다. 잘못 알았군요. 실례했습니다. 벌써 1시가 다 되었으니 푹 쉬십시오. 그리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나는 피로가 몰려오면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매우 이상야릇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사방이 환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정도 되었더군요. 8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해두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더군요. 몇 번이고 다시 눌렀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이 고장났나 싶어 급히 옷을 입고 화가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지 뭡니까? 나는 현관까지 걸어가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봤지만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방문을 열어봤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르샤가 어젯밤 자기 침실을 알려주었기에 그의 침실도 노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더군요. 나는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는 사람이 잔 흔적도 없었습니다. 외국인인 집주인과 외국인 하인, 외국인 요리사까지 모두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춘 겁니다. 홈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잠옷 흥미롭다는 듯 두 손을 비비며 물었다. 당신의 경험은 정말 이상하군요. 그래,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치고 있다는 생각에 괘씸했죠. 그래서 짐을 챙겨 현관문을 쾅 닫고는 가방을 손에 들고 애셔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그 지방 부동산 소개인 앨런 브러더스사에 들러 물어보니 가르샤가 그 소개소에서 미스테리아 별장을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 소개소를 찾아가 봤던 이유는 어쩌면 장난이 아니라 집세가 밀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에 의하면 집세는 이미 지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런던에 돌아와서 그 길로 스페인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에서 가르샤라는 인물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멜빌을 찾아갔죠. 그의 집에서 처음 가르샤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멜빌이 나보다 그를 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즈 씨에게 전보를 치고 이렇게 찾아뵌 겁니다. 홈즈 씨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혜를 빌려주신다기에. 그런데 경감님, 아까의 말씀으로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모양인데 명백히 밝혀두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 밖에 가르셔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찰에 협력하겠다는 것밖에는 더 할 말이 없군요. 그레그슨 경감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에클스 씨. 당신이 이야기한 것은 모두 사실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때 가져왔다는 편지 말입니다. 그 편지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가르셔가 구겨 벽난로 속으로 던져 넣었더군요. 맞습니다, 베인스 경감. 베인스 경감은 단단한 몸집에 혈색이 좋은 사람으로서 얼핏 낙천적인 면이 엿보였으나 움푹 패인 눈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베인스 경감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주머니에서 그을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가르셔가 벽난로 깊숙이 던져 넣어서 타지 않았습니다. 홈즈가 빙그레 웃으며 감탄하는 투로 말했다. 벽난로 깊숙한 곳까지 조사했다니 정말 철저하십니다. 철저를 기인한다는 것이 나의 수사 방침입니다, 홈즈 씨. 읽어볼까요, 그레그슨 경감? 그레그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는 크림색의 보통 편지지이며 작은 가위로 2군데가량 잘려져 있습니다. 3번 접어 보라색 초로 봉인을 했는데 초는 급히 칠한 것 같으며 그 위에 무엇인가 평평하고 둥근 것으로 눌렀습니다. 받을 사람은 미스테리아 별장의 가르셔 씨로 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